안녕하십니까, 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오늘 할 것은 급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급수는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테일러 급수 또는 맥클로린 급수, 또 하나는 퓨리에 급수, 이렇게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 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여러 군데에서 폭넓게 쓰인다, 그 얘기거든요. 특히 제가 원래는 테일러 급수는 대학교 1학년 때 하기 때문에 퓨리에 급수부터 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퓨리에 급수부터 강의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퓨리에 급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통신 있죠. 인터넷 통신 또는 전화 통신, 방송 통신, 이러한 모든 통신에 퓨리에 급수가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그 퓨리에 급수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러한 방송 기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자, 통신, 전산, 물리, 화학, 기타 모든 물질을 다루는 그러한 곳에서는 퓨리에 급수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퓨리에 급수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 모든 강의가 계단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테일러 급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테일러 급수부터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선에 테일러 급수 먼저 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퓨리에 급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테일러 급수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일단은 결과부터 한번 눈으로 여겨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익스포넨셜 x 있죠. 익스포넨셜 이 x라는 것이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즉 익스포넨셜 이 값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1 플러스, 이게 원래 익스포넨셜 2의 정의거든요. 즉 이거의 정의니까 짝대기 3개 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를 미분법에 의하여 미분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튀어나오죠. 이것은 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2.7182 이쯤 나옵니다. 무리수여요. 그러면은 이러한 극한값을 구할 적에 일일이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의 x제곱, 즉 익스포넨셜 x라는 이 함수를 급수 전개하였더니 오른쪽 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왜 저것이 저렇게 나온다냐, 그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감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자라는 것은 다음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 x를 급수 전개를 하였더니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나가다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 제곱에서 계속 무한대까지 나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을 2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그것이 2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적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 값을 구해보면은 이 값은 x가 1인 경우니까 1 플러스 여기 x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제곱하면 1 플러스 또 3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계속 나간 것이
이 익스포넨셜 E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급수를 우리가 몰랐다면은 어려운 이 극한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급수 전개를 우리가 할 줄 안다면은 익스포넨셜 이 값에 대한 근사식을 얼마든지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급수 전개를 하고 나면은 어려운 함수에 대한 값을 쉽게 구해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sin x 같은 경우를 급수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 마이너스 3 팩토럴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럴 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7 팩토럴 분의 x의 7제곱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sin 54도를 구하고 싶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x값 있죠. 이것은 호도값이거든요. 즉 레디안각이다 그 말이에요. 레디안각. 그래서 이 54도라는 것도 우리가 레디안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레디안각으로 바꿔주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80분의 54 파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sin 54도를 구하라 그 말은 레디안각으로 sin 180분의 54 파이 값을 구하라 그 말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 값도 레디안각의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sin 값은 어떠한 값이라고 할지라도 우측 값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sin x에 대한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sin x를 급수 전개를 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sin 33도다 이런 것은 잘 못 구해냈잖아요. 즉 지금도 sin 33도를 정확히 구해낸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해요. 다만 거의 정확한 근사값을 구함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sin 33도 근사값을 대학교에서는 급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사인 x를 또 급수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 계속 이렇게 교대꼴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흥미를 갖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x라는 값 있죠. 이 x라는 값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러한 함수들은 어떻게 근사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는 x가 매우 작다면 어떻게 근사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근사가 되어지냐면은 1 플러스 x 그렇게 근사가 되어지죠. 왜?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값을 제곱을 해버리면 매우 더 작잖아요. 물론 매우 적은 값이라고 할지라도 익스포넨셜 x 값을 조금 더 자세히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항까지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러면 3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도 넣어주고. 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x값이 매우 작다면은 익스포넨셜 x를 1 플러스 x로 근사해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in x 같은 경우는 x값이 매우 작다면 어떻게 근사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x로 근사가 되어지겠죠. 왜? x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수를 세제곱 해줘 버리면은 훨씬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x가 매우 작을 때 근사값을 채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 0도 즉 코사인 0 레디안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뭐예요? 1이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이 x값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코사인 값은 1로 근사가 되어지고 또
sin x는 그대로 뭘로 근사가 되어집니까? x로 근사가 되어지고, exponential x는 1 플러스 x로 이렇게 근사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좀 희망에 들뜨셔야 됩니다. 이야, 사인 값, 코사인 값, exponential x 값 정확히 구하지는 못할지라도 매우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급수전개라고 하는데, 급수전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왜 간단한 수식을 급수전개하는가? 여기서 간단한 수식은 달리 말하면 함수예요. 왜 간단한 함수를 급수전개를 하는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죠? 첫 번째, 근사값을 구하려고. 좋은 예로 루트 4.1 같은 경우도 근사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루트 4값을 아니까. 루트 4.1 같은 그러한 값도 테일러 급수를 사용을 하면 매우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급수전개 목적, 근사 수식을 구하여 수식을 간단히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상 이공계통 모든 사람들에게는 1번보다는 2번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급수전개를 많이를 해요. 특히 어떤 경우에?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에. 물론 조금 있다가 퓨리의 급수를 배울 건데, 그 퓨리의 급수를 급수전개하는 이유는 약간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그 퓨리의 급수 거기 가서 왜 어떤 함수를 퓨리의 급수를 하는가, 그것은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급수에 우리가 전념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0부터서 1까지 exponential x-1분의 x의 세제곱 dx, 즉 이것을 적분해라 했을 적에 이거 적분은 불가능하죠. 이거 적분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 적분의 근사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냐면은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 근사값, 만약에 이 절대치 x라는 이 값이 1보다 매우 작은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exponential x가 어떻게 근사되어진다고 했습니까? exponential x가 매우 작을 적에는 어떻게 근사가 되어지냐면은 1 플러스 x로 근사가 되어진다고 했죠. x가 매우 적을 때예요, 이 절대값.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x 대신에 1 플러스 x를 넣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모는 무엇만 남습니까? x만 남죠. 분자는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계산하면 뭐만 남습니까? x의 제곱만 남죠. 고로 이 수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0부터 1까지 x의 제곱의 dx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이지요. 그러면은 원래는 적분할 수 없었던 이러한 수식 같은 경우도 매우 정확한 근사로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매우 정확한 근사로 적분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급수전개. 이러한 점 때문에 근사 수식을 구하여 수식을 간단히 하려고, 또는 수식을 풀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이 급수전개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러한 수식 못 풀면은 컴퓨터에다가 맡기면은 컴퓨터는 풀어줍니다. 컴퓨터는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뭐냐, 어떠한 수식의 의미를 알 적에는 사람이 최대한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아까 사인 54도, 즉 레디안 각으로 사인 180분의 54파이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지요. 그리고 exponential x에 대해서 이 근사값을 구한 것도 exponential x를 급수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구해내니까 이 값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2.718에서 계속 나가는 무리수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업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급수 전개를 하면은 매우 편해진다. 또는 풀기가 불가능한 것도 매우 정확한 근사치로 풀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급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러한 급수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 딱 넣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 저거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 저 명제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수학이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의 논리를 태워나가는 그러한 밑받침 공리로서 활용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예요. 저것이 공리로 딱 되어져 있어야 추후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가 수월하거나 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저것을 공리로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리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너무나 자명한 것, 그것이 공리예요. 그래서 공리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것이지 공리를 증명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공리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증명을 해내면 그것이 바로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 정리, 뭔 정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한 것들은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낸 결과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리,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 말장난 같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피차 배워가고 있는 도중이지만은 저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하,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에 대한 느낌은 저는 가졌어요. 특히 제가 왜 F는 MA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본 채널에서 5단계에 걸쳐서 해 놓았는데, F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판이 깔아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 뉴턴 제1법칙, 2법칙, 3법칙 해서 가장 먼저 나온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F는 MA를 하기 위해서 그 관성의 법칙이 밑을 딱 발판을 깔아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 강의를 하면서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 이것을 살짝 변형을 시키려고 해요. 살짝 변형을 시킨다, 그 말은 살짝 표현을 달리 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즉 속 알맹이는 유지한 채로 표현을 약간 달리 해보겠다. 어떻게 달리 해볼 것이냐면은, 형태가 달라도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두 식은 같다, 이렇게 바꿔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다, 이 말이나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거 있죠. 형태가 달라도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두 식은 같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명제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 명제가 완전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과히 벗어나지는 않았죠. 과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좋은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죠. 익스포넨셜 x에서 이 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계속 쭉 나가는데, 자, 먼저 익스포넨셜 x라는 이 함수하고 우변에 있는 이 다항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간단한 함수 형태이고 이것은 다항식 형태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형태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형태가 달라도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두 식은 같다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은 다항식, 이것은 함수 형태로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우리가 이 수식과 우변에 있는 이 수식이 같은 입력에 대하여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하면은 얘하고 얘는 같다고 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sin x는 x-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좌변은 sin x라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된 그것인데 이것을 다항식 형태로 지금 변환시켜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sin x라는 이 함수를 형태가 다른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어준 값과 여기 x에 넣어준 값이 같은 값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것으로 보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코사인 x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서는 다항식 형태, 여기서는 함수 형태인데 이쪽에서의 결과와 이쪽에서의 결과가 같은 x값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주면은 이 함수와 이 다항식은 같다라고 합시다. 우리 수업 시간 동안에. 이 명제는 세계 어디 수학책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명제예요. 그런데 이 명제를 제가 이렇게 바꿔 놓은 거 있죠. 이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exponential x, sin x, cosine x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급수전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좀 피곤하죠.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네, 이상입니다.